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업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이 직업 발달 이론에서 직업 상담에서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특성 요인 이론을 보면요, 이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특성과 요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필기에서도 공부하셨지만 다시 한번 2차 실무 때, 자, 요 개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자, 여기서 특성인 것은 개인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성질이에요. 말 그대로 특징적인 성질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흥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적인 측면은 직업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직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성실성, 그러니까 성실해야지 좀 이 직업에서 잘 적응하기 쉽고, 어떤 직업들은 좀 성취도를 좀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유무 같은 거는 이제 성과가 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은 책임감을 뭐 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키면, 즉 성격적으로 어떤 친구는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해요. 성과를 내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직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잘 적응하더라. 또 성과가 잘 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칭이라고 합니다. 매칭은 연결의 개념이겠죠. 연결. 그 연결은 이거 특성과 요인을 맞추기 때문에 다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특성 요인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파슨스의 직업 모델의 기초에서 형성되었다. 그다음에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지도 이론이다. 자, 3번 심리검사 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진단 과정을 중시한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 또는 개인차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개인의 특성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먼저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차가 없다라면 결국에 다 똑같은 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즉, 이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심리 검사와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으로 가겠습니다. 파슨의 3요인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그 특성 요인 이론은 파슨의 이론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3요인설에서. 첫 번째, 개인이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자신과 직업 세계와의 합리적 연결. 결국에 이 그 삼요인설의 문장을 세련되게 바꾼 게 윌리엄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자, 요 정도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쌍가로 3번. 자,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과 명제. 자, 첫 번째, 각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체이다. 즉, 개인차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차 심리학이다. 다시 한번 여기서 명시하고 있죠. 두 번째,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성실성을 요구하고, 어떤 직업은 성취성을 요구하고, 어떤 직업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3번. 각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매칭이 가능하다. 직선적이라는 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직선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연결하는.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요구 간의 매칭이 잘 될수록 성공, 즉 생산성과 만족이에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만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커진다. 자,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관. 자, 요건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러한 그 기본 이론하고 가설을 토대로 인간관에 대한 어떤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의 인간관이라고 가설을 만들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는 항상 인간이에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여기서 이제 선이라는 거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악은 뭐예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올바른 판단, 즉 선한 행위를 하는 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 이 타인은 누굽니까? 이 타인은 상담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 요인 상담을 상담사 중심이라고도 하고 상담사 중심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지시적, 즉 가르침,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아의 실현은 뭐다? 선의 실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실현이라는 건 결국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아의 실현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개인이죠, 개인. 즉, 각 개인은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윌리엄슨은 세련되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입니다. 자신. 선한 생활을 즉 선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이다. 아무리 지시적인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따서 선타자, 독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5번 보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의 과정,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과정은 그냥 여러분 상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의 과정. 상담의 과정은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합니다. 분석. 자, 분석하면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심리 검사죠.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죠? 심리 검사를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자료들. 뭐 예를 들면 신상 명세서라든지 개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거죠. 즉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과거 경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분석해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요걸 종합해야겠죠. 그러니까 종합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종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건 이어가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분석된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 종합을 한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만 문장으로 한다면 주어는 누구예요? 내담자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응용하면 자, 상담사를 주어로 하게 되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자료 및 특성을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분석한다. 토대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이런 그 팁들을 알려드리는데 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길게. 자, 그 다음에 진단이에요. 진단은 뭘로 해요? 그냥 해요? 아니죠. 종합한 내용을 가지고, 즉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진단하신다고 보면 돼요.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했더니 4가지 유형이 나오더라. 4가지 유형이 뭐예요? 흥, 어, 불, 진로. 즉 문제 진단이에요. 문제 진단.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넣으면 문제 진단이에요. 문제. 첫 번째 뭐예요? 흥미와 적성의 차예요. 적성의 차. 적성이 차.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특성과 맞지 않는 직업 목표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경우예요. 선택이 있으나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진로 또는 직업 무선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진로를 선택한 경험도 없고 또 진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경우를 진로 무선택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상이 가능하다고요. 예후, 예측. 예를 들면 이제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는 것들은 어떻다? 적응을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겠죠. 당신은 적응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면 되죠. 진단을 통한 예측.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상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상담자의 무엇? 개입이라고 하죠. 개입. 그다음에 중재라든지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내담자의 그 개입이라든지 중재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상담자가 지켜봐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해주고 계속 그 행동이라든지 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수지도라는 거는 즉 상담적인 지도 이게 다 같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어떻게 지속적인 무엇이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지속 지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뽑으시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를 뽑으시고 제가 뽑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키워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2차 실무에서는요. 딱 답이 단답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단답형이에요. 분석인데 뭐 이걸 뭐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작, 직업상대 과정, 그러니까 시작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학자들이 명칭해 놓은 요 부분들은 우리가 단답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한 맥락을 의미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문장이면 어느 것이든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더 알아보기 잠깐 볼게요. 더 알아보기는 특성 요인의 직업 상담의 기술이라고 있어요. 기술이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에서 제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그 특성 요인에서는 관계 형성이 신뢰감이라든지 친근감 이런 관계 형성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관계 형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적인 관계, 촉진적인 관계에 중점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신장.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혼돈할 수 있어요. 지시적이고 지도적이기 때문에 뭐 자기 이해 같은 거는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상담사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자기 자료를 정리하는 거는 누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 누가? 자기가. 그래서 자기 이해 신장 이런 것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의 계획의 권고나 설계, 그리고 이제 계획의 수행,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위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위임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그러니까 위임만 조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앞에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반영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 6번 가겠습니다.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하는 상담의 기법 보도록 할게요.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심리 검사는 거의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의 뭐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은 쓰실 필요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개념도 사실 필기서나 구분질 필요가 있는 거지 실무에서는 그렇게 구분질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검사를 중요시하고 검사는 거의 대부분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법 사용에서도 심리검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심리검사 해석에 대한 기법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검사 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특성 요인의 기법이 있다. 자, 심리검사 해석의 기법은 목적어 자체가 심리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됐죠. 심리검사를 토대로 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심리검사를 통하여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직설설. 첫 번째, 직접 충고하는 겁니다. 충고. 그러니까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직접 충고를 한다. 자, 무엇을요? 내담자가 실패할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선택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실제 상담에서 충고 같은 거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내담자의 저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특성 요인에서는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요. 설명. 즉 내담자가 어떠한 그 의사결정상의 어떤 방향을 잡거나 그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무언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심리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검사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하도록. 내담자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설득은 뭐예요? 설득은 의사결정상에서 올바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득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이 가세요. 근데 설득과 설명의 부분은 잘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명과 설득은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보고 기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뉘앙스의 문장을 쓰신다면 이거는 약간 채점자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접 신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심각한 좌절이나 실패를 가져올 행동이나 진로 선택을 고집할 때 사용한다. 자, 설득. 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볼게요. 내담자가 진로 결정에 있어서 검사 결과와 내담 자료를 설명하여.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설명도 되는 겁니다. 설명. 됐죠?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같은 느낌으로. 즉 설명하여 내담자가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자, 쌍가루 7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한계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절차, 특히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검사 도구들에 대한 연구 결과 예언 타당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예언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는 특성 요인 이론은요. 일종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횡적인 개념. 즉 인생의 시기에 0세부터 이게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담자가 취업하게 되는 일정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을 여기다 그어서 그런데 그냥 하겠습니다. 20세라고 하면 20세 때 보통 구직 활동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0세의 특성을 잰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심리 검사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결국에 이 특성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이론으로 발달적 이론이 제시된 거죠. 발달파는 특성을 볼 때 뭐예요? 과거 이력을 통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특성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선 직업 선택을 일회적인 행위, 즉 일회적인 거 이때제니까 장기간에 걸친 직업 발달을 도외시하고 있다. 자, 3번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설명이 없다. 즉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점들이에요. 문제점. 왜 발달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특성이 만들어졌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자체로는 진로 상담을 위한 효율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진로 상담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기법들은 그러니까 해석 기법은 있지만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니까 1, 2, 3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키워드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워야겠네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세 가지 기본 원리. 자, 첫 번째. 개개인은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맞는 특정의 직업 유형이 있다.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특정의 직업 유형이 있다.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요거는 개인차를 말하는 거죠.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은 직무에 맞는 개인의 특성을 그 특정 직업의 직무의 목적에 맞는 또는 요건에 맞는 개인의 특성을 요구한다. 자, 세 번째, 직업 적응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건 사이의 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자, 윌리엄슨에 의한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 본능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정리했었는데 선타자, 독신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선과 악의 키워드만 좀 적을게요.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 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선과 관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아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그 다음에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다. 자신이 무엇을? 선한 생활을 실천한다. 그죠?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은 직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충고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뭐라고요? 다 심리검사라고요. 심리검사를 토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또는 실패할 선택을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설득이죠. 설득이니까 설득 다시 한번 해주면 되고요. 결국에 이것도 똑같이 심리 검사를 토대로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의사결정을 넣으셔도 되죠. 의사결정을 돕도록 한다. 설명은 뭐예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문장을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한번 보게 되는데 결국에 말 그대로 목적어는 심리검사예요. 검사 결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료를 뭐한다? 설명.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설명, 설득, 솔직.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자, 파슨스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3가지.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슨의 3요인서를 어떤 그 문장으로 또는 상황으로 제시한 문제예요. 상황으로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와 직업 세계에 대한 합리적 연결, 그것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 자신에 대한 분석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직업세계에 대한 분석은 직업정보를 통한 직업세계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자신과 직업세계를 연결한다. 매칭한다. 결국에 이제 개인과 직업 간의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 기반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들 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물론 교재 내용 물론 제가 집필했습니다. 제가 집필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하더라도 자기가 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용어를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장에 있는 거 용어를 쓰긴 하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맥락에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무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제 특성 요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적용할 때 어떤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심리검사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